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의 방정식을 들어가고 그때 기초로서 원이 보이면 보조선을 그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보조선의 종류를 세 종류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세 종류의 보조선을 두 문항에 적용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다. 원이 보였을 때 보조선을 그리는 건 기초 작업으로서 매우 중요해요. 꼭 알아두시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직각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왜 구하라고 하는가. 일단 풀어보면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이가 6이에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넓이는 삼위일체에 의하여 곱셈, 수직이고, 그러면 곱셈은 이쪽이 하는 게 낫겠죠. 이쪽도 가능을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놓는다. 치환하면 치환하면 제한 변형. 직각삼각형이 구성이 되려면 일단 양수여야 하고 6보다 작아야겠어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 되려면. B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깜짝이야. 어서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이때 2분의 1 AB의 값이에요. 이게 범위를 가지니까 가장 큰 값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게 A제곱. 수직 조건 중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와 같다. 그래서 요것과 요식과 요식, 예습을 한 학생이라면 뭘 생각할 수 있느냐. A, B는 양수죠. 뿐만 아니라 A, B가 양수가 아니라도 0만 아니면 변의 길이니까 0은 아니죠. 그러면 A제곱, B제곱도 양수다. 이렇게 양수가 나오는데 최대치수를 구하라.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에요. 선생은 줄여서 이렇게 적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예습, 내가 선행을 했었지만 선행 수업에서 절대 부등식을 하지 않았어요. 예습 수준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외웠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A제곱 B제곱이고, A제곱 B제곱은 AB 전체의 제곱이고, 절대값 X의 제곱은 절대값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랑 같은데 AB가 양수죠. 따라서 얘는 2AB다. 그래서 2분의 1 AB가 되려면 4로 나눈다. 그래서 4분의 1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크거나 같다. 2분의 1 AB다. A제곱 B제곱이 36이므로 얘는 값이 9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9다. 참고로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론에 의하면 A제곱 이퀄 B제곱일 텐데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 그런데 AB가 양수이므로 같은 말이 A 이퀄 B죠. 그래서 A 이퀄 B다. 36 그러면 뭐야? 18. 그래서 한 대인데 어쨌든 얘는 AB다 이렇게 되는데 A 이퀄 B다. 이 풀이의 이제 좀 단점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선행을 안 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선행을 한 여부와 상관없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뭔지는 예습 수준에서 알 수 있다. 다만 선행을 했든 예습을 했든 알 수 없는 건 언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느냐라는 걸 세팅해 놓지 않았다. 따라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발상을 하기 힘들다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공통수학2 입장에서도 얘는 원의 방정식 다음이니까 약간 반칙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프리2. 2차 함수 최대치수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은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로 풀 수 있어야 되고, 이차함수 최대최소는 공통수학원에서 교육과정이었다 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36일 때 2분의 1 AB의 범위를 구하세요. 근데 이건 제곱이고 이거는 이거니까 잘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이런 사소한 테크닉을 할 수 있다. 일단은 2분의 1은 제끼고 뭐 AB를 했을 때 이걸 뭘로 바꿔? A제곱 B제곱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 풀이 경험에서 저렇게 생각한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 이렇게 된다라면 얘는 뭐가 돼? B제곱이 A제곱, 병신아, A제곱 괄호 36 마이너스 A제곱이다. 뭐 4차 함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뭐냐 하면 치환, 공통부분 치환. 그래서 얘를 T라고 놓으면 T의 범위는 뭐죠? A의 범위가 저러니까 0보다 크고 3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로 그리고 이게 T축이다. 그러면 0과 36, 0, 0, 0, 36에서 만나는 거고, 얘는 y 콜 t, t 마이너스 30,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이 되고, 그러면 이게 위로 블록이네요. 내가 지금 노망이 났나? 자,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범위가 뭐냐 하면 t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거기서 최대는 2차 함수의 생명은 대칭성, 대칭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때고 t가 얼마? 18일 때다. 그래서 t18을 넣으면 y라고 하면 t가 18일 때 18을 넣으면 18 마이너스 18의 제곱이다. 이거죠. 아, 힘들어. 근데 왜 음수가 나오지? 음수가 나오지. 잘못 적었으니까. 36 마이너스 t. 이거는 이렇게 적고, 이건 여기 적고, 이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자, 아무튼 알아서 보고,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뭔데?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요거다. A제곱, B제곱이다. 그래서 AB가 양수이므로 18이다. 그래서 2분의 1 하면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꼭지점은 대칭성. 여기랑 여기랑 같아. 그 말은 뭐야?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즉 t에다가 18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8. 잠깐만, 18이죠. 뭐 자꾸 아까부터 마이너스 18이야. 18. 18. 아이, 18. 자, 아무튼 18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랑 얘랑 같다는 말은 A제곱과 B제곱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물론 지금 여기에서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한다는 발상이 학생에 따라 쉽지 않을 수 있다. 배우세요. 그러니까 배우세요. 저런 걸 기초적인 계산 능력이에요. 기초적인 계산 능력.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프리3. 뭐 원의 정의를 이용한다. 원의 정의가 뭐예요? 자, 우리가 원방을 하고 있어요. 요 프리는 이따가 하고, 일단 원의 정의를 써봅시다. 원의 정의, 몇 번이라고 되어 있니? 1번, 오케이, 1번. 원의 정의. 도형의 방정식 단어는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방정식, 세 번째
위치관계 이렇게 되죠. 정의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네가 알고 있는 정의 말고 원의 정의를 세 가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중요해요. 왜 정의가 세 개나 되나요? 수학에서 정의는 한 개가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기 전에 수학이라는 학문이 학문으로서 탄생하기 전에 수학은 존재했고 어느 나라에서 처음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루는 건 그리스 수학이지만 그리스 수학인 그리스에서 수학이 태어났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1000년 이상 더 전에 이미 수학 지식이 있었고 뭐 메소포타미아, 저기 수메르, 이집트,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어디서 주워 들은 적이 있죠. 거기도 이미 원이 나왔고 원의 넓이까지도 등장했다는 세계망측한 그런 그렇죠. 아무튼 생각해보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지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곰이 사람이 되고 있던 시대거든. 그 비슷한 시기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알아서 조사 한번 해보세요. 이집트에서 네가 오늘 관광하러 갔는데 그 높은 피라미드가 세워질 때 우리나라는 이제 마늘 먹고 곰이 사람이 되던 시기거든. 문화적 차이가 좀 심하죠. 거기서는 존나 정밀한 측량으로 지금도 안 무너지고 있는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여기서는 사실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워. 곰이 사람이 되는 신화의 땅. 아무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문화마다 다르게 접근을 하는데 그걸 좀 알아둬야 된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상당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냥 이렇게만 적고 끝내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90도 이게 중요하겠어요. 90도가 뭐? 원주각. 세 번째 아폴로니우스 여론. 여기서 얘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얘는 기본으로 알아두는 거죠. 핵심은 얘가 되겠어요. 원의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다. 90도. 이게 존나 중요하다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니? 나는 90도로 외웠지만 사실 90도일 필요는 없어요. 일단 보면 뭐 두 점이 있다. 두 점은 뭐 선분인데 여기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90도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90도가 되는 게 이 점 한 점이냐 하면 그게 아니다.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대칭도 보이고 그죠? 뭐 요 정도. 이것도 90도다. 그럼 이런 점이 두 점이냐? 그것도 아니고 존나게 많다. 그거 다 찍는다고 가정하자. 그럼 뭐가 돼? 그럼 뭐가 되냐면 원이 된다. 반대쪽도 원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원위에서 요걸 만족하는 점은 두 점을 빼고요. 이 점은 안 되고 이 점은 안 돼요. 왜? 이 점이 이 점이면 각이란 게 없죠. 요 각이 없어요. 이 각도 각이 없어요. 이해 갔나? 자,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보면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을 저렇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리느냐. 그래서 이 길이가 6이다. 그래서 원의 넓이는 넓이 수직, 이 직각이 아니라 이 직각이야. 밑변의 길이는 상수다. 이런 구조를 보면 뭐가 떠오르니? 중선 정리와 사고 구조가 동일하죠. 두 변이 변수다. 그런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수학은 논리와 같은 걸 찾는다. 그런데 이쪽은 변수가 하나다. 그래서 얘가 어디에 있니? 이렇게 되는 건 알다시피 이렇다.
그러면 이게 제일 길어지는 때가 언제니? 이거죠. 아이씨발. 왜 이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다. 그래서 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이 길이가 좀 계산하기 힘들 텐데 계산을 열심히 해보면 3이에요. 반지름이죠. 자, 어디를 찍었는지 알겠죠? 여기가 원의 중심. 그래서 답이 나온다. 실전적으로 세 풀이 중에 세 풀이 모두 가볍게 풀 수 있어야 되지만 실전적으로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손대지 않고 답이 나와야 하는 수준의 문제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풀이 하고 나머지는 이것보다 떨어지니까 삭제. 이런 애는 수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애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은 원의 정의, 요 관점, 이것도 정의예요. 요 관점에 대한 예제로서 이 풀이하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기초로서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된다. 특히 얘는 공통수학원의 수능과 연관되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두 단원이 있는데, 하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또 하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수능에 절대 나온 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을 텐데 알아둬야 되는 게 내신에서 사랑한다. 애들이 틀리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어디다 쓰는지 몰라서 틀린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는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가 뒤진다. 이렇게. 또 이제 이거가 이렇게 기하적 해법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쪽으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게 90도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니? 예각이면 원이 있다. 예각이 되려면 이게 지름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예각이잖아. 이게 지금 세타가 모두 예각이다. 그럼 뭐야? 그러면 여기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여기는 구멍 뻥 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이 두 점들하고 얘랑 합동이 원을 그렸다고 가정하자. 합동이다. 스케치한 게 아니고 한 번에 그렸다고 가정하자. 그럼 뭐가 돼? 눈사람 모양이 된다. 눈사람 모양은 원이 아니지만 쪼갰을 때 각각은 원의 일부. 원의 일부는 뭐? 찐따 같은 게요. 부채꼴이 되겠어요. 부채꼴. 그리고 만약에 둔각이라면, 그러니까 세타가 뭔 말이냐면 세타가 60도인 그런 점들의 집합은 뭐야? 이 눈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둔각이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이거 이해 갔나? 뭐, 요 점에서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둔각이죠. 이렇게 하면 요 각이 둔각이죠. 이해 갔나? 오케이? 참고로 얘랑 합하면 뭐가 되는 거지? 180도가 되면 이 파란색과 이 파란색이 이 노란색의 일부가 되고 이 파란색이 이 노란색의 원의 일부가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 이것도 원의 정의로 생각한다.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논리 전개를 할 텐데 이 논리 전개가 여기서 계속 파생돼요. 따라서 중요하다. 알겠죠? 자, 정리하는데 이거 정리하시고 이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시작. 조금 전에 이제 정의는 세 가지를 알아두자라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를 아는 거고 두 번째를 지금 소개해서 강조한 거고 세 번째는 나중에 하게 될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다.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 이제 정의 다음에 방정식을 할 차례니까 방정식을 보자.
그래서 표준형에 대해서 이 박스가 있다. 박스에 소개된 게 이거죠. 특히 A, B가 원의 중심인데 그게 0,0이 되는 경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그리고 r이 1인 경우가 현재 선행을 하고 있는 삼각함수에서 매우 중요한 단위 원이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서 r이 1인 경우는 x가 코사인 세타, y가 사인 세타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식이 뭘로 보여?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로 보여야 한다. 그런 게 이제 선행을 한 이유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다. 얘는 뭐야? 얘는 원래 이거다. 그리고 이게 뭐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다. 그러니까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시 한번 썼을 뿐이다 라는 거죠. 어디에 이어서? 평면 좌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이어서 다시 한번 쓴 거다. 그런데 루트가 없애고, 루트를 없애서 양변을 제곱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식이랑 하얀색, 노란색이 포함된 이 식과 하얀색 식, 저 발음이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면 이런 관계가 있어요. 지금 하얀색 식을 보면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에서 반지름은 r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r이다. 차이가 뭐냐? 저건 틀리다 이거거든.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꼴 r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은 r이라고 하면 틀린다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학교 시험에 내가 지금 틀리다고 결론을 제시했지, 여기 앉아있는 4명은 무조건 100% 학교 시험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은에 방정식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꼴 r 제곱의 반지름은 r이다. 너무 쉽게 맞다 라고 하고 틀릴 것이다. 100%, 4명 모두 100%. 틀리다는 게 추측된다. 이유가, 손 들어보세요. 틀린 이유가 추측된다. 그거 봐, 모르는 거잖아. 그럼 뭐냐? 박스에 적혀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내용인데요? 보세요. 76페이지 박스.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 제곱이지, x-a 제곱 플러스 y-b 제곱의 r 제곱의 반지름이 r이라고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그 다음 단원인 명제단에서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다르다가 핵심이잖아. 그 아래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긴 하네.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다 이거거든. 왜 그런데요? 반지름은 r이 아니라 절대값 r이다가 되겠어요. 선생님, 반지름이 r이라는데요. 아직도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구분을 못한다. 반지름이 r인 경우에 방정식은 r제곱으로 표현되지만 방정식이 r제곱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반지름이 r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존나 단순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건 원이 아닌가? 원이죠. 그럼 반지름이 마이너스 3인가? 4차원으로 빠지나? 허원인가?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왜 나는 이런 걸 주의점으로 생각해야 되나? 수학이 탄탄한 학생은 주의점이 아니고 이미 배운 거죠. 근데 너는 네 인생 처음 보는 거라고 착각을 하지. 이건 수학, 아까도 이어서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을 수학으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 암기해버리면 사실은 다 암기할 능력도 없는데, 암기를 또 다 했다고 가정하면 뭐해? 암기하면 그게 떠오르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했는데 입력, 보존,
출력. 이게 다 돼야 온전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죠. 입력은 되는데 출력이 안 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서 봤는데 씨발 뭐 이런 거 있잖아. 입력은 있어. 그런데 출력이 안 돼서 출력 검색이 근데 뭐가 들어오는 이런 거. 이거 원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반지름은 절대값 마이너스 3, 즉 3이죠. 말장난이냐? 말장난이 아니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참고. 오히려 이런 거거든. 이게 뭔데요? 이게 이참수와 연관이 되죠. 지금 이 내용이. 갑자기 또 이참수가 왜 나오나요? A 이퀄 B랑 A 제곱 이퀄 B 제곱이랑 필요충분 조건, 즉 수학적으로 같은 말인가? 말도 안 되죠. 2의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같니? 같죠? 그렇다고 2가 마이너스 2니? 그건 아니죠. 띠브랄.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가 부등호일 때가 더 중요하죠. A가 B보다 크다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가 수학적으로 같은 말인가?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게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런 걸 고등학생이 하나? 너도 느낌이 오지만 고등학생이 이러고 있으면 그 나라는 아시아에 있으면 안 되고 저 어디 가죠? 아프리카 어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옆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있나?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해갔지? 이게 이참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참수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y 참고로 x제곱 x축 y축.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배우는 이는 이런 데 사용하라고 배운 건데 너는 이런 데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또 문제 풀 때만 사용하죠. 이게 뭔데? a제곱 이퀄 b제곱이야. 이게 a 이퀄 b야. a제곱 이퀄 b제곱이면 그렇지. a 이퀄 b니? 말도 안 되지.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반띵해. 여기에서만. 그러면 무조건 되죠. 그게 뭐야? 함수론에서 배우는 1대1 함수의 정의거든. 이제 이런 중학교 내용을 좀 더 고차적으로 이해해 보자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인데. 아무튼 됐고,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 뿐이지. 이런 거 왜 안 적어주나요? 하는 병진이 같은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네가 이걸 보면 R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생각했을 때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 이런 건 네가 스스로 생각하다가 수학 과목의 본질이에요. 배웠으니까. 자, 아무튼 말 길게 했는데 그렇다. 그래서 네가 박스에서 알아둘 내용은 선생님이 몇 가지 제시했니? 2가지. 하나는 피타고라스입니다. 네가 보고 있는 게. 또 하나는 거기 있는 말과 선생님이 제시한 말은 다른 말이다. 알겠죠? 반지름이 R일 때 이렇게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건 맞지만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Q가 된다. 나는 몰랐지 이러면서. 이해가죠? 예,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뭐 할 차례냐면 방정식을 했을 때 교과서든 어디서든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78페이지 대표 유형. 제목이 뭐야?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거든. 오케이? 그 문제 읽고 밑에 뭐 유형 가이드 풀이, 다른 풀이 모두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자, 보겠어요?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아니라 생각해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뿌리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교과서 들고 왔나? 왜 안 들고 와? 교과서 들고 왔어? 교과서 들고 다니세요. 원의 방정식 펴봐.
그래서 표준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예제가 뭔지 확인해봐. 교과서 들고 다니세요. 성적이 높아지고 싶으면 이렇게 비리비리 아무 생각 없이 수업이 되니까 오고 수업이 끝나니까 가고 이러지 말고 찾으라고. 표준형 다음에 어딨어? 모르겠어?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는지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계속 시간만 낭비하자는 건가? 그래서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저 박스에 있는 내용이 거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예제를 찾으라고 했는데 뭘 하는지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당황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못 찾겠니? 그렇게 뒤에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줘보세요. 아휴 답답하다. 그러니까 뭐 엄청 뒤로 와서 일반형으로 가 있죠. 짜증이 난다. 아니 지금 원의 방식 이게 여기 있죠. 이게 그 얘기인지 모르겠니? 그리고 다음에 첫 번째 예제를 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죠. 아니 박스가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 저거 다음에는 첫 번째 예제를 찾으라. 그래갖고 첫 번째 예제가 여기 적혀 있잖아. 근데 이걸 못 찾고 막 다음 페이지 보고 하면 이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예제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렇지. 그래 줘보세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있거든. 지금 이 교과서를 예를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어느 교과서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예제는 다 이거예요. 지름의 양끝점.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도를 모르면 뭐하니? 그러면 이거지. 중점 구하고 중점으로부터 두 점 중 한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원의 방식 끝내고 존나 쉽네 이러면서 인생을 쉽게 살려다가 망한다. 왜 교과서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 그거는 이런 이유가 있다.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정의 2번이야. 원의 정의 2번. 가지고 생각을 하라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다. 뭐야? 이렇게 했을 때 90도다. 90도니까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죠. 그런데 나는 이걸 하겠다. 90도는 뭐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은 뭐야? 무려 7개다. 삼각비로도 할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을 삼각비로도 구한다.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여기를 x, y라고 하자. 그래서 뭐 답은 뭐야? x와 y의 관계식이다. x와 y의 관계식이 뭐야? 하면 거기서 읽어보라고 했던 다른 풀이가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했죠.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수직 조건에 피타고라 정리 말고 또 뭐가 있죠? 피타고라 정리 오른쪽으로 한 게 m 곱하기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되겠죠. 뭐 x 플러스 4분의 y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6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답이에요. 물론 네가 알아서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넘겨서 이로 넘기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잖아. 플러스 2x니까 x제곱 플러스 2x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해서 마이너스 9로 나가고 그러면 x 플러스 1이니까 꼭지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실제로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느냐 m 곱하기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을 쓰느냐가 아니다. 그럼 뭔데요? 뭐냐 하면 이거다. 수직이다.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 2번이 중요하다. 그럼 이거 왜 중요하니? 하면 이것이 파생되는 게 이건데 모든 교과서와 다 지름의 양끝점으로 시작을 하거든.
사실 지름의 양끝점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풀이 1번도 있어. 풀이 1번은 뭐냐면 앞단원인 평면의 좌표에서 배우는 두 개. 하나는 뭐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또 하나는 뭐죠? 내분과 외분. 요 두 개가 각각 뭘 담당하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원의 반지름, 내분과 외분은 뭐? 원의 중심을 담당해서 그 단원이 요 한 문제에 들어가지. 그래서 알아둔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여기서 끝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논리가 일로 흘러간다 이거거든. 여기가 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 이 사고 방식이 일로, 이 사고 방식이 다시 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핵심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중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중점으로부터 A등 B등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해서 구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여준 거는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풀리니 뭐 90도라는 게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 90도라는 사용이 이렇게 된다. 여기가 엄청 중요해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저기 논리를 연결시켜 보겠다. 학교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